넷플릭스의 9부작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해당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SNS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친구 간, 동료 간, 부자, 부녀 간의 대화의 주제는 온통 넷플릭스 및 오징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히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신드롬 또는 증후군이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없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며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불법이지만 이를 음성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두 이 화제의 드라마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징어 게임은 정말이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든 가족이 함께 볼 수 없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17일 해당 드라마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이후로 넷플릭스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등을 모두 포함해서 해당 플랫폼의 가장 성공적인 히트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오징어 게임은 평점이 짜기로 소문난 미국의 드라마 및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스의 비평가들로부터 100% 만점을 받아서 해당 드라마의 뛰어난 작품성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브리저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세런도스는 현재 추세로 보아 오징어 게임이 브리저튼을 제치고 넷플릭스의 가장 성공적인 쇼가 된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라고 하여 넷플릭스의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플랫폼 내의 작품명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각종 상품 제작자들의 더듬이를 자극시켰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입고 있던 디자인의 추리닝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젊은이들을 위주로 한참 인기인 틱톡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각종 챌린지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처럼 가장하여 장난 전화를 하는 챌린지 영상들도 해당 플랫폼에서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째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한 사회현상 연구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인기는 현실 사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간단 명료하게 묘사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해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극 중에서는 비단 가난만 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이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표현하여 눈길을 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세계가 돈에 의해 움직이고 좌우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가감없이 보여주어서 한마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름 아니어서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오징어 게임의 무대처럼 처절하고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사실 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2008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작품이 자칫 너무 괴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선으로 킵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살면 살수록 점점 그저 생존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 간의 사륙을 아이들의 놀이들로 프레임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자칫 너무 괴기스러울 수 있었던 본 작품의 이미지를 조금은 순화해주는 어떤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놀이로 포장한 어른들의 게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성인들을 위한 TV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드라마의 제목은 그 제목 때문에 해외 많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한 틱톡에서의 챌린지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들의 넷플릭스 계정 화면에 상위 추천 항목에 떠있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놀이동산 같은 티저 썸네일은 어린 꿈나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충분하니까요. 문제는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부모 몰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혹은 컴퓨터 다루기에 능숙한 아이들은 불법적으로 해당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드라마를 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빠르게는 8살부터 스마트폰을 가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바로 인스톨하는 앱이 틱톡이라는 것인데요. 짧은 동영상을 주로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은 주로 어린이 및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초유의 인기 플랫폼이며 요즘 이 틱톡이 오징어 게임에서 다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설탕 뽑기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 오징어 게임을 봐서는 안 될 연령의 시청자들의 해당 드라마 시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실제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영어 이름인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어리둥절하고 이를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놀이를 즐기는 외국의 어린이들은 게임에서 아웃된 친구들에게 아웃 등의 원래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표현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쓰는 그대로 넌 죽었다 혹은 걸렸네 넌 죽었어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부모님 및 선생님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전용물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해져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상황도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해석해서 좋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